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브랜드 스토리 분석 방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원칙 5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이 원칙들이 실제 광고 마케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브랜드 스토리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5대 원칙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스토리 분석의 방법을 이해하고요.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분석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5대 원칙을 배웠는데요. 그 원칙들을 간단하게 다시 상기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의 원칙인데요. 사람들이 주목, 어텐션을 주지 않게 되면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케터들이 강력한 주목을 할 만한 자극물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컨대 컬러를 바꿀 수도 있겠고요. 레이아웃을 바꿀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구성 요소들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교화의 원칙인데요. 단지 주목만 하고서는 멈추게 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2번 하게 할 수 있을까, think twice 하게 할 수 있을까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만드는 거죠. 예컨대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미 요소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중의 원칙인데요. 보이스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만 얘기를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청중까지 같이 스토리에 참여해서 그 스토리를 소셜미디어 등 여러 가지 채널로 확산할 수 있다면 정말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이 군중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긴장과 긴장 완화의 원칙인데요. 긴장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긴장은 드라마의 기본인데요. 긴장만 하게 되면 너무 불안감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긴장을 다시 완화해줘야 되고요. 이 긴장과 긴장 완화가 반복되면서 스토리가 좀 더 긴밀하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성의 원칙인데요. 소비자가, 또 특히 개인으로서의 소비자가 이 스토리가 나에게 정말 관련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가치에 대한 공감을 만들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5가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토리를 통한 영웅 만들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서서 히어로스 전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영웅의 여정. 영웅은 출발지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난관을 겪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원점으로 돌아온 영웅은 기존의 출발때 영웅과는 다른 좀 더 성숙된 영웅이라는 거죠. 이 영웅이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브랜드가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에서 어떤 브랜드가 탄생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서사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한 것은 3단 구성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beginning, middle, end, 시작과 중간과 끝, 이렇게 3단 구성을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뭔가 이 스토리를 조금 더 편리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스토리의 해결책은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형식의 구성을 취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요. 3단 구성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간적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tmosphere,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게 3단 구성에서 beginning, 최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 크라이시스로 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라이징 액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작건 큰 간에 있고요. 마지막에 절정의 최고조로 다가가는 거죠. 이 플롯 다이아그램에서 가장 맨 상단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화도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아주 절정적인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이 플롯 다이어그램에서 최고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긴장을 이미 많이 했으니까 긴장이 해결되어 가면서 이 fallen action, 떨어지는 행동들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제 정결이 되는 거죠. 이런 플롯 다이아그램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각종 뭐 광고, 뭐 PR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양식지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양식에 맞춰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계속 이제 그 스토리를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식은 뭐 간단한데요. 보시면은 걔가 이제 그 내용 그리고 공람이 있는데 이 공람을 여러분들이 그 생각으로 작성해 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any significance, 이게 왜 스토리가 중요한가, 왜 이 스토리를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